하니까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자,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네,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과목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일단 무조건 수학 쓰셔도 돼요. 수학을 쓰시면 수학은 이과에 어디에서나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아까 이호상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선 학교들에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반영을 안 시켜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떤 학교는 세특을 써서 와라, 뭐 어떤 학교는 보고서를 써서 와라 이렇게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그런 걸 안 받는다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냥 반영시켜준다는 과목에 갖다가 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국어 선생님만 반영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국어에다가 쓰면 돼요. 국어에다 쓰면 되는데 이과하고 국어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냐 이런 식으로 관련주시면 됩니다. 자, 메밀꽃 필모력을 보면은 근데 그 메밀꽃이 핀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이 소설에서의 중요한 어떤 배경이잖아요. 근데 메밀꽃을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애들의 개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몇 월에서부터 몇 월 이런데 이 당시 소설 속에서 메밀꽃이 피는 그 계절 배경과 현재 메밀꽃이 피는 그 계절 배경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을 보고서 내가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온난화라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봤다. 이런 식으로 보면 국어에다가도 얼마든지 이제 과학적인 걸 녹여낼 수 있겠죠. 네. 또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가 이제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자, 그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거는 컴공 쪽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쪽에서 요즘 되게 뜨는 거고요. 그 구글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자, 근데 어쨌건 이런 이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구도심, 도시를 보면 구도심들이 있잖아요. 서울로 치면 종로 정도 되겠죠. 그런 데에 도로의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 이런 식으로 반영시켜주는 과목에 수학이나 과학을 얹어가지고 보고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진로하고 연결된 걸 쓰시는 거고, 받아주는 과목의 그 어거지로 이제 주제를 맞추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학생이 정한 진로와 연관된 주제를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고려를 해보실 때, 예전에는 학교들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진로를 되게 중요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과학부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 생물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좀 중시를 많이 했는데, 최근 2, 3년 정도의 뭐 서울대, 연세대 등등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인서울 웬만한 이제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 적합성보다는 계열 적합성이라는 걸 좀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연계열 쪽이다? 그럼 굳이 내가 생명과학부를 지원을 하니까 생명만 쓸 게 아니라 이과 과목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강조를 되고 있으니까 네,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이과 과목 아무거나 주제를 잡아서 쓰셔도 내가 그 보고서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깊게 있는 탐구를 했다. 그것만 보여주시면 큰 제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그 보고서를 쓰시는 게 은근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보고서를 써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경우엔 수투나 미적의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주제 정하실 때 이제 제가 좀 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에 예전에 이제 네이버 캐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 그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그 기자로서 활약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제에 특정 주제에 관련돼서 이제 에세이식으로 글을 쓰시는 게 쭉 이제 등록이 된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은 지식백과로 바뀌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과학과 관련된 재밌는 주제를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동아사이언스라고 예전에 과학동아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달마다 그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주제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네이버 캐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거기에 여기 보이는 이 오늘의 과학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예, 여기서 좋은 주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가가 아니라 제 오늘의 과학입니다. 네, 그리고 동아사이언스는 이제 그 네이버에다가 그냥 과학 동아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과학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은데 그런 주제들을 교과에서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온가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에너지 쪽이 되겠죠. 에너지는 화학 1이나 화학 2에 나올 거고 그리고 통합과학 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런 과목들의 세특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면은 보고서를 써서 학생의 학문적 깊이를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 주제까지 결정을 했고 어떻게 쓰느냐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이호상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는 문과,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쪽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공계 쪽도 물론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뭐 진화론이라는 논란거리가 하나 있다. 나는 그 진화론이 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세 개를 마련을 해서 논증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증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들이나 여러 가지 성질들을 교과서에 있는 공식법이 대부분 다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수준이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증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증명법이 다 나와요. 이제 그거 증명법만 좀 이제 정리를 해서 그대로 쓰셔도 사실 보고서로 괜찮고요. 학생이 조금 더 독특한 증명법을 찾아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증명을 한 거를 나는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뭐 이런 것도 훌륭한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명을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떤 현상을 내가 수학적이나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거는 뭐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자소서 수업할 때 만난 친구인데 지시학이라는 게 화학에 보면 있습니다. 그 pH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용액을 지시학이라고 하는데 그 지시학의 색깔이 변하는 이유를 화학의 분자 구조라는 거를 바탕으로 친구가 분석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론인데 그 학생이 자체적으로 또 혼자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증명을 한 거고 그거를 자기도 맞나 틀리나 잘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대요. 이게 맞는 건지.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쭉 보시더니 이게 맞는 것 같다, 잘했다라고 하고 그걸 세특에 되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나중에 자소서까지 이제 연결을 시킨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수학 그 현상들을 수학이나 혹은 과학의 이론을 통해서 분석해 보는 거 그런 식의 주제들 같은 케이스에는 내가 이걸 왜 했고 그리고 분석 과정은 어떻게 되고 분석 결과가 어땠으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우고 느꼈다. 사실 요 네 번째 거가 거의 대부분 세트 멘트에 들어가면 좋겠죠. 학생의 과정을 학업의 과정을 나타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는 것도 세트 보고서 자연계에서 써먹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어떤 거다라고 정리만 해줘도 사실 그 자체로 보고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수학 쪽에 지금 교과 과정에서 그 어떤 극한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를 배워요. 현대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학교 가면은 그 한 가지에 플러스 한 세네 가지 정도를 더 배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교과서에서 하나를 배웠고 다른 게 있나 없나 혹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찾아서 한번 증명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극한 한번 판별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교과서에서 배운 걸 조금 심화시켜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서 그거를 정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훌륭한 보고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이나 과학에 나오는 이론들을 일상생활에 대한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케이스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이끌어내는 거고 네 번째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반대로 가보면 그 화학 시간에 이제 분자의 어떤 그 에너지 준위를 배웠으면 그걸 바탕으로 형광등이 왜 형광등의 원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그 이론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이론의 사례를 갖다가 풀어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제를 어떤 과목에다 쓸지를 학교 선생님들과 사실 이건 밀접하게 좀 소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저 선생님은 나하고 친하니까 부탁드리면은 그래도 보고서를 좀 받아주시겠구나. 혹은 선생님이 학기 말에 보고서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그 과목에다가 써야 되니까 과목부터 정하시고 그리고 내 진로하고 기왕이면 맞춰서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냥 수학이나 과학의 어떤
주제들을 하나씩 정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인문 계열과 똑같이 논란이 생기는 것들은 그런 뭐 논란의 찬반 의견을 가져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사례로 써놓은 뭐 생명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라든가 아주 쉽게는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원전을 폐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 쪽에다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조금 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잠깐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양계열 쪽에서 수학, 과학, 물리, 지구과학, 생물 쪽에서 어떤 식의 이제 주제들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제가 이제 교과서를 쭉 보면서 만들어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황금비라는 거하고 연관이 돼요. 근데 이게 수학 원 단원에 지금 들어갈 텐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직접 배우지는 않아요. 이제 수열을 배우고 나면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는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 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수열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녀석을 뭐 수학 원에다가도 갖다 쓸 수 있지만 황금비라는 게 자연계, 그러니까 생물들한테서도 되게 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거를 뭐 생명하고도 엮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통합과학에도 엮을 수 있고요. 화학과를 가려는 친구나 뭐 생명과학부를 가려는 친구, 심지어 이거는 건축에도 황금비를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건축학과를 가려는 친구도 이런 주제의 보고서를 쓸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뭐 응기수열 하는 걸 또 보여드리면은 이게 옛날 버전이라서 안 들어가 있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생물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진단 기술은 아마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RT-PCR이라고 해가지고 리얼타임 PCR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그 PCR이라는 거는 통합과학 수준만 배워도 사실은 어떤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T-PCR이 뭐고 이걸로 바이러스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공부를 해봤다. 코로나가 요즘 너무 유행을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죠. 이거는 통합과학에도 써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원투는 당연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RT-PCR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하고도 엮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사회 쪽으로도 엮을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 PCR 기술 자체를 뭐 굳이 바이러스 진단뿐만이 아니라 환경 쪽으로도 되게 자유롭게 엮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생명과학부나 화학부나 환경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이런 주제를 아까 말씀드린 뭐 통합과학, 화학, 생명 이런 과목에다가 갖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 쪽으로도 요즘에는 뭐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뭐 경제 쪽으로도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단 기술이 뛰어나냐 이런 식으로 엮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생님이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만 확실시 되면은 그리고 선생님과 내가 인간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좀 맺어졌으니까 지금은 써오라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내가 갖다 드렸을 때 충분히 받아주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해서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는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